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남한예술단의 북한 공연이 미국에서도 중요하게 보도됩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공연 관람과 보도 통제에 대한 노동부 부위원장의 사과는 극히 이례적이었다는 데 초점을 맞춘 보도입니다. 북한은 이번 공연을 6분짜리 동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무효로 한다면 북한과의 핵 협상도 시간 낭비일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활절인 어제 낙하는 끝났다라고 선언한 뒤 오늘 아침에도 불법 이민 행렬을 막고 멕시코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트윗했습니다. 대통령이 한 여러 개의 트윗은 모두 팍스뉴스의 보도 직후에 나왔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무역전쟁 우려로 폭락 중입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미국산 돼지고기를 포함한 128개 수출품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를 발효시켰습니다. 약 200개의 방송사를 운영하는 싱클레어사 소속 뉴스 앵커들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페이크 뉴스를 비난해 논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보도들이고 싱클레어사는 지금 연방통신위원회와 법무부에 잘 보여야지 되는 최대의 시기입니다. 한때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좌파 게릴라라는 이유로 자국민을 대량 살상한 과테말라 독재자가 91세로 숨졌습니다. 종이 비행기는 접어봤어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는 암 환자가 간호사의 도움으로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 미국의 모든 방송에서 역시 북한 관련 미국 대통령도 북한과 곧 회담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탑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제 한국에 열 몇 명이었었죠. 조용필 씨를 포함해서 레드벨벳, 윤도현 씨, 이선희 씨도 보이고요. 많은 가수들이 북한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그 내용 미국 언론도 당연히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의 모든 지금 언론들은 그 공연장에 한 사람 사진 기자만 들어가게 하고 보도를 통제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국 측 기자단이 항의를 했고 그 항의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나와서 직접 설명하고 거의 20분 정도였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은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도 사과를 안 하는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 나와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초대했으면 그러면 당연히 자유롭게 커버하는 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의 공안 당국이 청와대 또 기자단들과 몸싸움하고 했었을 때 그 이후의 처리 방식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때 이제 한국만 그랬던 게 아니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비서실장도 거의 몸싸움을 할 뻔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번에 북한의 이 같은 이해를 구하는 태도가 정말로 미국에서 볼 때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더군다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굉장히 강성이고 본인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남측 기자단에게 남측에서 저보고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김영철입니다. 김영철 씨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평창올림픽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에서 다시 조사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한국 측에 설명을 한 것은 다른 부처 간에 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다 하고 이해를 구했잖아요. 그 다른 부처라는 게 김정일 위원장이 오기 때문에 우리 국무위원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기 때문에 이 국무위원장 경호팀과 이 공연 측의 관계자들이 서로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인지 한국에서 나온 저는 이제 어제가 주말이었기 때문에 미국 언론의 보도를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당시의 분위기 등등을 자세히 볼 수가 있었는데 한국 언론 보도가 지금 보면은 북한에요. 노동신문 그 4월 2일자 노동신문 보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취재를 하지 못했으니까요. 한 2시간 정도 공연하는 것을. 그래서 뭐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남측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셨다 해서 쭉 한국 보도와 똑같고 출연자들은 관람자들과 뜨거운 동포회의 정을 안고 인사도 나누고 자기들의 평양 방문 소감도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북과 남이 하나 되어 화합의 무대가 마련된 흥분과 격정을 누르지 못하였다. 공연은 우리의 송호원은 통일로 막을 내리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 6분짜리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 가서 공연을 한 가수들이 뭐 어느 정도의 그 통제라던가 조금 그 신중하게 말은 하겠지만 6분짜리를 보면은 남측의 그 공연단들이 그렇게 뭐 자유롭게 그 뜨거운 관람자들과 동포회의 정을 나누고 인사를 나눌 시간이 많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부분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6분 9초짜리 비디오 클립에도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의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말끝마다가 아니라 말 시작마다 북한에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2분 40초 정도 됐을 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다라는 공연 제목이 펼쳐진 무대에는 남측의 유명한 인기 배우들이 출연하여 자기들의 애창곡들을 열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도현 씨거든요. 소리는 안 들리죠? 뭐 최진희 씨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관객들이 이선희 씨도 지금 나오는데 박수 치는 소리와 그 관중들이 함께 합창하는 것은 들리는데 지금 조용필 씨입니다. 남측 가수들의 목소리는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공연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막을 내렸습니다. 민족의 화합을 염원하는 북과 남의 강렬한 열망과 마음들이 합쳐져 하나의 교례임을 다시금 절감하게 지금 그 관객석이 지금 잘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북한의 그 마스게임 할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뭐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를 때 몸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노래가 끝나면 다 같이 일어나서 뭐 손으로 미국에서 이제 어떠한 그 락 가수들이 공연했었을 때 양손 들고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공연팀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설주 려사라고 하죠. 지난번 중국을 방문할 때부터 리설주 동지에서 려사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서방 세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지도자가 있고 지도자의 그 퍼스트 레이디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공연이 끝난 후 남측 예술단의 주요 배우들을 최진희 씨가 제일 먼저 악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용필 씨, 백지영 씨, 뭐 블루벨벳 가수들 또 윤도현 씨 이런 식으로 그 외국인 가수도 한 사람 그 포함돼 있죠. 이 사람은 미국 뭐 월스트리트저널 등과 인터뷰할 때 보니까 친구들이 북한에 간다고 굉장히 뭐 부러워했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거의 지금 한국에서 보도되는 것과 비슷한 내용. 그리고 과거에 그 아버지도 개인적으로 남한 측 그 남측 가수의 공연이라든가 노래하는 것을 보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공연장에 직접 나와서 관람하는 게 처음이었었기 때문에 뭐 굉장히 미국에서도 의미 있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그 공연 자체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게 끝에 맨 마지막에 목표로 가면은 뭐 남북 화합도 되겠지만 그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내지는 한반도에서의 핵전쟁을 없애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날짜가 오늘 확정이 돼서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4월 17일과 18일 주말인가 봅니다. 플로리다주 대통령 별장에서 만난다고 하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는 열흘 전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러시아의 외무상이 북한도 방문하고 당연히 지금 왕위 그 중국의 왕위가
이달 그 4일과 5일에 러시아를 방문하면 그 이후에 이제 그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달에 김정은을 만나면 한 여름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을 또 만나고 이렇게 일단 6자 회담 그 과거의 당사국들 사이에서는 전부 그 헤드의 총 그 국가 지도자들의 만남이 거의 지금 그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북한이 아니 중국이요 며칠 전에 6자 회담 가운데서 4자 회담 비슷한 형태를 제안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전부 그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아침 나온 것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곧 만난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을 지난번에 그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서 축하 전화를 할 때 이제 초대를 하겠다 했는데 백악관으로 초대해서 이번에는 백악관이죠. 지난번처럼 뭐 G20 정상회담에서 만난다던 게 아닌 게 아니라 백악관에 초대해서 블라디미르 푸틴을 만난다면 이것도 역시 그 5월 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하게 된다면 그 전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오늘 아침이 아니네요. 어제였네요. 뉴욕타임스가 쓴 이 사설이 제목만 보면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어떠한 그 완결판이라고도 느껴지거든요. 지금 북한과 많은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까지 회담을 하고 하려는 것이 전부 핵 위기, 핵 전쟁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이 뉴욕타임스 사설 제목이 말하자면 이란을 미국이 위협하는 게 그게 위험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5월 12일이면은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정은을 만나는 전이 될지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5월이라고 하니까 전일 것 같아요. 이란과의 핵 협상에 대해서 미국이 뭐 2달 만에 한 번씩 승인해줘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번에 굉장히 강성 그 외교팀이 만들어진 뒤에 그것을 무효화하고 오히려 이란에 그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경제 제재를 할 것이다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예상인데 전망인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란이 수십 년 동안 핵무기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려는 노력, 이란은 끝내 핵무기를 갖기 전에 협상을 했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한 뒤에 2015년도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의 여러 영국, 뭐 독일, 프랑스를 포함해서 여러 국가와 함께 이란과 핵 협상을 했죠. 그래서 그때 저농축 우라늄을 97%를 이란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원심기 뭐 19,000개 가운데 13,000개를 포기했으니까 그 정도가 되면은 핵무기급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다 포기했다고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을 포함한 또 이제 그 이스라엘 관계자를 포함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전문가들, 외교관도 있고 군 관계자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쭉 모니터를 한 결과 이란은 핵협상의 그 조항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과 핵협상을 한 것이 이란의 그 핵 비전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늦췄다는 게 지금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그 핵 협상을 한 국가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란이 핵무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대화를 하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정치적으로 협상을 이루는데 합의하는데 한 2년 정도가 걸렸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금 20개에서 60개 정도의 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존 볼튼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하게 될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미국까지 다다를 탄도탄 기술을 완전히 이제 그 마스터하는데 9개월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협상 같은 것도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뉴욕타임스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그 존 볼튼이 완전하고 즉각적인 비핵화를 해야지 된다. 과거에 뭐 리비아 스타일을 택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워낙에 이 존 볼튼이 뭐 나이도 70살이니까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하고 즉각적인 비핵화를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힘들다는 얘기죠. 뉴욕타임스의 얘기가 핵무기가 없었던 이란하고도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협상이 가장 나쁜 협상이었고 또 이란이 약속도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한다는 겁니다. 딜이 잘못됐다는 것도 이란이 탄도미사일을 지금도 개발 중이라는 거고 헤즈볼라에 무기를 공급하고 시리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고 시리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가장 많이 지지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국, 프랑스, 독일과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이 달라서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독일에 어떠한 그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도 지적을 하면서 대통령과 강성 외교팀이 이란 딜을 깬다면 그렇게 깨므로써 오히려 그 김정은에게 우리 이렇게 터프해 양보하지 않을 거야 봤지? 그러니까 알아서 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 같은데 반대로 김정은 그 위원장의 경우는 아니 미국을 어떻게 믿나 하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는다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뉴욕타임스의 주장입니다.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하면서 과거에 뭐 핵을 포기한 사례가 많잖아요. 구소련이 해체되고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위성 국가들을 쭉 독립을 허락을 했었을 때 그때 구소련이 뭐 우크라이나에도 핵 공장을 두고 뭐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이런 데 많이 핵무기를 제조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그 핵무기 제조 시설을 가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하면서 미국이 어떠한 그 지원도 했었고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핵탄두 몇 개를 갖고 있었을 때 그 인종 분리, 흑백 분리 정책을 끝낼 그쯤에 이제 그 포기하게 했었고 등등. 리비아 같은 경우가 핵을 포기한 뒤에 그야말로 미국에서 뒤통수 맞은 그런 격이 됐고요. 이라크전 이후에 이제 이 리비아가 나도 그러면 사담 후세인처럼 될까 해서 포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더 이제 그런 일들을 당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가만 생각해 보면 약 8년 동안 북한의 핵 동결을 성공적으로 했었던 때가 있었다고 강조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상황이 달라지게 됐지만요. 그래서 북한과 아주 그 신중하게 핵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핵 동결, 미사일 테스트를 동결하고 핵무기 연료 생산도 중단하고 다른 나라에 핵무기 파는 것을 없애고 그러나 미국이 이란 핵딜을 깨고 이란에 경제 제재를 한다면 북한이 이 같은 핵 협상을 오해하겠는가. 더군다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뉴욕타임스가 지적한 것과 같은 핵 협상이 아니라 완전히 지금 다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없애버린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쉽지도 않고요. 다 숨겨져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란 핵 협상은 의도했던 대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 능력을 상당히 제한을 했는데 북한과도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국제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롭게 살 수도 있지만 그런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여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파기해버리면 그렇게 파기하고 위협하면서 북한과 핵 긴장을 줄이려고 한다면 그건 아주 간단히 말해서 시간 낭비다. 뉴욕타임스 사설입니다. 이스터 어제 잘 지내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참 달이 밝고 좀 유난스럽다 했더니 그게 블루문이었더군요. 한 달에 2번 뜬 블루문이었고 블루문 다음에 이스터였는데 이스터에 또 미국의 대통령은 엄청나게 아주 강력한 트윗을 했고요. 오늘 아침까지도 그 트윗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나 미국에서 그와는 또 반대로 아주 부드럽고 인간적인 스토리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 먼저 할지는 광고 들으시는 동안 정할게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부활절 에그헌트를 백악관에서는 오늘 아침에 했거든요. 원래 늘 이렇게 월요일에 하죠. 그런데 어제 실제로 이스터데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했었던 트윗 가운데 하나가 낙하는 끝났다. 그런 트윗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상관하지 않으니까 그 다카 그 수혜자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서 미국이 정말 그 홈인 줄 알고 사는 그런 그 청년들 추방하지 않도록 하는 것 상관하지 않으니까 다카는 끝났다. 이제 멕시코와 사이에 장벽이나 짓고 경비나 강하게 해야지 된다. 민주당이 벽 쌓는 거 싫어하지만 그게 다 그 뭐 마약과 범죄를 부른다. 이런 트윗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역시 그 마찬가지로 멕시코의 그 캐러반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야말로 멕시코 또 그 옆에 뭐 과테말라 이런 데서 전부 그 불법 그 행렬에 그 사람들의 행렬을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의 그 안보를 파괴하고 있고 미국을 절도하고 있고 이것을 스탑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트윗에서는 뭐 의회가 이 국경안 짓는 것 지난번에 예산안에 대통령이 250억 달러를 원했는데 16억 달러만 책정을 했잖아요. 의회가 이 국경안 예산안을 다시 책정을 해야지 된다. 또 심지어는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뉴클리어 옵션이라는 그 좀 변칙적인 투표 방식이 있죠. 그런 것을 사용해서라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가 절도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트윗을 그 할 때마다 바로 직후인데 어떤 그 직후냐면 오늘도 그 팍스 텔레비전에 Fox and Friends에서 그 caravans라고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그 다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은 도대체 그 팍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떠한 그 안건을 심어주는 것인가? 아니면 팍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안건을 홍보를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뭐 이런 그 분위기가 들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스터였잖아요. 이스터 때 갑자기 낙하는 죽었다. 이런 트윗을 하니까 예비선거 때 같이 그 겨뤘었던 오하이오의 존 케익식 주지사가 이렇게 그 트윗으로 받았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미국을 홈이라고 조국이라고 생각하는 죄 없는 그 젊은이들에게서 희망을 뺏는 사람이 리더가 아닙니다. Remember, today is Easter Day.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이요? 네. 미국에 희망이 있어요. 가만 보면. 예를 들면 지금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보면은 맨 앞에 그 레이티스트 뉴스로 나와 있는데 한 명의 장난치다가 그 배수관에 빠져버렸어요. 그 그리피스 파크에서요. 13살 이름이 뭔가요? 제시 헤르난데스라는 이 소년을 구하려고 100명이 넘는 소방관, 경관, 구조팀이 밤새도록 일했어요. 그 배수관 그 출구 쪽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다지 멀지 않은 그 그리피스 파크에서 그곳에서 이 소년 발견해서 건강하다고 해요. 지금 병원에 퇴원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새벽 5시 45분인가 이 소년을 찾았다고 하니까요. 그리피스 파크에서 아이들이 이 가족들의 그 연례 그 이스터 피크닉이었어요. 막 뛰어놀다가 방치된 빌딩 막 뛰어다니는 거 기억나? 그 생각 상상되시죠? 막 여기서 저기서 뛰어놀고 탕탕탕탕 가고 하다가 나무 널판지 탁 해서 떨어져 가지고 아주 깊은 25피트 깊이 4피트 넓이 시속 15마일로 물이 흘러가는 LA 강과 연결된 배수관에 빠져버린 거예요. 굉장히 그 안으로 들어가기도 위험하고 해서 바깥쪽에서 100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전부 기다리면서 텍스트도 해보고 또 소년에게 전화도 걸어보고 했더니 전화 걸었더니 바로 그 보이스메일로 넘어가고 했는데도 어쨌든 이렇게 100명이 넘는 소방관이 딱 밤을 새면서 이스터 데이에 한 소년을 결국은 안전하게 가족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야말로 이스터 부활절 그 선물, 큰 선물을 받은 거죠. 그리고
조 부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올해 나이가 69세세요. 인디아나주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아마 암을 치료받기 위해서 다른 주로 가서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계셨는데 어렸을 때는 그 비행기 만들기를 많이 하셨대요. 뭐 플라스틱 비행기가 될 수도 있겠고 종이 비행기도 접을 수 있겠고 우리 예전에 종이 비행기 한두 번 안 접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강 처음 시작은 생각나는데요. 네모난 종이를 이렇게 접고 또 한 번 이렇게 접어서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종이 학인가요? 아무튼 그런 종이 접기 비행기 만들기는 했었는데 이분이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2월 달에 의사가 이 조 부스 씨에게 전립선 암을 앓고 계신데 약을 끊게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약을 드시지 마시고 이제 그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 살아있는 것에 대한 그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한 하시고 그 생애 자체 라이프 자체에 집중하세요. 더 늦기 전에 해서 이제 간호사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비행기를 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뭐 그런저런 그 얘기를 하고 또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했는데 25명의 자원봉사 그 비행기 조종사들이 비행기도 갖고 있기도 하고 하겠죠. 렌트해서 하는 그런 비행기 조종사도 있겠고요. 내가 조의 그 소원, 소망, 기쁨 같은 것을 느끼게 조에게 해주겠습니다. 해서 정말로 타셨어요.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옆에 탄 사람 승객으로만 패신저로만 탄 게 아니라 잠시 조정도 하셨고요. 뭔가 만져보셨겠죠. 핸들 같은 것을. 이 아드님이 얘기하시기를 참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경험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를 도왔고요. 새로운 각도에서 얼만큼 이분께 생이 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요. 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나 다 행복을 느끼고 언제까지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행복하시면 되는데 보통 돈보다는 어느 그 한계까지 가면은 경험이라고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분은 그 하늘을 나는 비행기 안에서 하늘을 날아본다. 이게 꿈이셨대요. 그 꿈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 눈을 감으실 때 조금 덜 무서우실 것 같아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주식시장 상당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한 500포인트 이상 그 내려가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중국이 미국 상품 128가지의 관세 25%를 붙인다는 건데 이 경우는 보복 관세죠. 미국이 먼저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15%씩 관세를 붙였으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이 살짝 예고표현을 발표를 했는데 뭐 돼지고기가 미국 그 돼지 길러서 중국에 수출하시는 농가는 정말 힘들겠는데요. 뭐 과일이라든가 와인도 요즘 뭐 중국이 최고의 그 소비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 중국에 미국이 200억 달러 정도를 수출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돼지고기가 이렇게 많아요? 110억 달러나 되거든요. 돼지고기 농가는 정말로 통곡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무역 전쟁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작이 됐네요. 오늘 시행을 하니까 중국이. 그래서 다우지수가 굉장히 다우뿐만이 아니라 증권시장 많이 흔들렸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낙하는 끝났다라는 트윗을 하면서 나프타도 끝일지 몰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떤 그 트윗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다 신빙성 있게 그 믿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그 말대로 될 수도 있겠으나 낙하만 하더라도 몇 번이나 지금 입장이 그 바뀌었나요? 지난해 9월 달에 낙하는 없다 하다가 또 중간에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미국에서 다 보호할 것이다 하다가 또 의외로 공을 넘겼다가 뭔가가 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낙하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백악관이 상당히 많이 그 참모진들이 바뀌고 있고 특히 캠페인 할 때 후반부에 큰 힘을 썼던 켈리안 코너웨이 같은 경우는 이 여성 선임 고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용감하게 그 거짓 말을 하면서 대통령을 많이 방어해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또 다른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서 켈리안 코네이가 백악관에서 지금까지 뉴스를 가장 많이 퍼뜨린 흘려버린 흘린 그런 주범이다라고 얘기하는 또 책이 나왔대요. 그 전에는 대통령이 한참 그 주목을 받고 대통령을 조종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 그래서 뭐 해고당했지만 그런저런 이유로 스티브 배넌이 뉴스를 리크하는 사람이다 했는데 지금 켈리언 코네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자꾸만 이 사람도 나가고 저 사람도 나가고 얼마 되지 않고 백악관에서는 경제자문도 피로 나바로를 포함해서 새로운 경제자문도 강성이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또 사람은 나가고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그 어떠한 그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그 없는 것이 굉장한 문제다. 공보국장 지난 주말에 나갔기 때문에 호프 힉스 그 자리도 지금 안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그 높다고 하고요. 이 관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은 주식시장 대통령이 올려놨었던 대통령을 보고 또 대통령의 세금 감면 같은 경제 정책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그거 다 잡아먹고도 남습니다라고 했었던 것들이 현실이 안 되기를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많은 그 언론이 오늘 굉장히 많이 보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싱클레어 그룹에 관한 보도입니다. 싱클레어 그룹이요, 뭐 팍스를 포함해서 지역 언론들 198개인가 텔레비전 방송사를 소유도 하고 있고 운영도 하거나 아니면 운영만 하거나 하거든요. 이제 지역 그 팍스 텔레비전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뭐 동네에 따라서 채널 4, 9, 3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한 200개 정도의 미국 텔레비전을 갖고 있으면 그 시청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특히 이 싱클레어 그룹이 지난달에는 페이크 뉴스다 하는 경고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것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요. 정말 서부의 시애틀에서부터 중간에 그 피닉스까지 어디까지 이 싱클레어 텔레비전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뭐 어떤 부분적 앵커들이 하는 말이 거의 똑같아서 이거 페이크 뉴스를 조심해야지 됩니다. 뭐 페이크 뉴스가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해가 된다던가 이 등등의 얘기가 오히려 그 지도부에서 써준 것을 읽었다 하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이제 일부 언론이 쭉 편집해 놓은 것을 보니까 앵커들이 하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아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 팍스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이 싱클레어 그룹이 MBC와 CNN 페이크 뉴스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점점 이 전통적인 미디어, 트래디셔널 미디어가 페이크 뉴스를 전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나온 거 보니까요. 좀 전에 제가 어디 있죠? 광고 나갈 때 봤는데요. 맘모스 유니버시티 먼머스 유니버시티의 여론조사 결과에 보니까 77%의 미국 사람들이 텔레비전 네트워크와 뉴스페이퍼가 어쨌든 그 페이크 뉴스에 인볼브가 돼 있다. 정규적으로 페이크 뉴스를 한다 하는 사람도 31%나 됐고요. 신문의 경우는 뭐 스트레이트 뉴스는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하지만 어피니언, 사설 같은데 페이크 뉴스를 많이 심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유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3월 2일부터 5일까지 80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조사거든요. 그래서 오차 범위가 조금 크네요. 3.5%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어쨌든 그 페이크 뉴스 점점 얘기를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페이크 뉴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아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대통령의 지지율은 굉장히 올라가서 싱클레어와 비슷한 그런 그 매체가 라스무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싱클레어가 팍스를 포함해서 대통령을 막 그 지지하는 그런 방송을 하면서 페이크 뉴스가 너무 많아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론조사 기구에서는 라스무센의 여론조사 기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거 보니까요. 지지하는 사람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라스무센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 50%, 지지하지 않는다 49%였습니다. 이 뉴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뭐 뉴욕타임스가 심도 있게 보도를 했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일반인에게는 의도했던 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의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사위 자레드 쿠슈너가 이제 37살이 됐어요. 아버지가 63살이거든요. 찰스 쿠슈너. 이제 자레드 쿠슈너가 맏아들이니까요. 아들이 대통령의 선임 고문이 되고 나서 내가 사면을 받을까 하는 기대도 했었답니다. 이 사람이 2004년도에 연방 기소가 돼서 그리고 뭐 2년 정도 실형도 살았어요. 또 그 기소된 이유 가운데 원래 민주당에 기부를 많이 했는데 뭐 탈세에다가 불법 선거 기부에다가 게다 대고 그런 것을 연방 그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연방 조사에 협조를 했다 해서 동생의 남편인지 누나의 남편인지 모르는데 동생의 남편 같아요. 동생의 남편에게 매춘부를 사서 같이 잠을 자게 하고 그 장면을 찍어서 그 동생인지 누나인지 시스터에게 그것을 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복수한 겁니다. 연방 그 조사에 협조를 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찰스 쿠슈너, 그 자레드 쿠슈너의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가 뉴욕타임스와 오늘 인터뷰도 했어요. 실제로 뭐 사면 나는 사실 사면 같은 거 원하지도 않았는데 라고도 말도 하면서요. 오히려 그러면 이게 잘못된 사면인다라고 얘기가 나올 테니까 라고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사면도 예상을 기대를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쿠슈너 집안이 오히려 비즈니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업체가 여러 군데서 지금 그 여러 기구에서 윤리조사 받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자레드 쿠슈너가 백악관에서 뭐 시리그룹 CEO를 포함해서 몇 사람을 만나고 나서 한 뭐 50억 달러 정도 융자를 받았다던가 아니면 렌트를 줄 때 룰을 어겼다던가 이렇게 조사가 아주 철저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던 사람도 여기에 투자해도 돼? 하면서 멈칫하고 뭐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그 뭐 손해를 본다. 여동생도 조사를 받고 지난번에 그 중국에 가서 자레드 쿠슈너 이름 팔았잖아요. 뭐 비자 내준다고 하면서 그래서 조사받고 동생은요 또 자레드 쿠슈너의 동생은 32살인데 아주 유명해요. 이 스토리는 형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선임 고문을 하는데 이 동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오스카 파티 같은 데도 가고요. 누구도 안 찍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힐러리 클린턴도 안 찍고 트럼프도 안 찍고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이 나쁘다 하니까 사이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가문이 내년에 지금 80개 정도의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 대고 돈 쓴 거 뭐 예를 들어 12억 달러 이런 것을 돌려줘야지 되는 그런 상환 날짜는 그 다가오고 해서 대통령의 사위 가문이 오히려 덕을 보기는커녕 득을 보기는커녕 굉장히 어려움도 겪고 있다 사업적으로 하는 내용도 보도됐습니다. 시작이 중요하고 끝도 중요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은 눈을 감잖아요. 오늘 제가 과테말라의 독재자 에울라인 리오스 몬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람이 1926년도에 태어나서 아주 그 어렸을 때 군인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에 의해서 훈련을 받았죠. 1973년도에 대통령이 됐었을 때는 중도 좌파 기독교 민주주의 굉장한 그 개혁가였는데 그리고 나서 뭐 군대에 의해서 축출당하고 스페인으로 갔다가 70년대 말에 다시 과테말라로 돌아가서 굉장히 그 카리스마가 있는
당시에는 복음주의 크리스천 목사를 하다가 미국 복음주의 리더들과 손을 잡고 카네기 코스, 데일 카네기 코스에서 친구를 사귀고 영향력을 딱 키운 다음에 1982년도에 다시 정권을 잡고 독재자가 되는 거죠. 그때 뭐 게릴라, 막시스트 게릴라다 해서 특히 이제 마야 원주민들을 굉장히 많이 대량 살상을 했고 내전 중인 거예요. 내전이 96년도에 과테말라가 끝났잖아요. 미국에서 뭐 실제로 어느 부분 정도 그 지원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숨지게 했다는 그의 손으로만도 그 마야 그 후손들을 굉장히 많이 숨지게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숨졌어요. 2013년도에 이제 그 유죄다 하는 그 판결을 받았고 91세로 숨졌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